공부하면서 와 이렇게 유익한 생각. 그건 맞습니다. 네. 장애인도 물론 포함이 되죠. 네. 교통약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탐구하는 폭넓은 개념이죠. 안녕하세요. 만변TV 안기옥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민식이법을 토대로 한 우리 운전문화, 교통문화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고요. 좋은 의견 그리고 나는 이 의견과 다르다 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변TV 오늘 민식이법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통문화, 운전문화를 바꿔보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벌써 말이에요. 막 한여름이죠. 낮에는. 여름이에요. 네, 막 뭐죠? 차가 낮 시간에 세워놓으면 막 25도 이상 막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히터 네. 튼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얼마 안 되는 이제 에어컨을 틀고 다녀야 하는 네.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그 교통약자 네. 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증진법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했죠. 네, 이게 좀 어려웠어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근데 법 이름만 봐도 예. 거기서 오늘 뭘 얘기를 하는지 다 나와요. 그렇죠? 교통 편의. 예,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힌트가 있더라고요. 교통약자를 네. 위한 이동을 위한 그런 증진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이 이 법조문도 네. 이 법 제목이 길면은요 그 약칭을 써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통약자법 이렇게 교통약자법. 그렇게 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건 뭐 편하신 대로 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공부는 해오셨나요? 네. 그러니까 알아보기 전까지만 네. 해도 어쨌든 생소했던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법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네. 민식이법도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면서 와 이렇게 유익한 생활 정보일 수도 있고 법이구나를 맞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 민식이법 하면 뭐 다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어린이 교통안전, 그렇죠.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좀 줄여보자 하는 데서 마련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제목 그러니까 뭐죠? 교통약자, 교통약자. 이용 편의를 네. 위한 증진법에 네. 관한 제목을 딱 듣고 무슨 생각 드셨어요? 저는요 공부 안 했을 때는 네.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장애인들을 위한 법인가? 그 정도. 그쵸. 네.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맞습니다. 네. 장애인도 물론 포함이 되죠. 네. 교통약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이동을 하는데 네.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우리가 교통약자라고 표현을 네, 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분들을 이제 그 보호하는 그런 법을 말하는데, 그 교통약자가 그 법에 나와 있는 정의라고 보면은 네. 우리가 항상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네. 정의 규정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나오는 교통약자는 말씀하신 장애인은 물론 포함되고요. 거기에 고령자 고령자, 그리고 임산부. 임산부.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민식이법에서 얘기하는 어린이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모르시는 게 있었을 거예요. 이 영유아를 네. 함께 동반한 사람. 이때는 꼭 영유아를 동반한 네. 엄마만 되는 게 아니고 아빠도 되고 할머니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이건 몰랐어요. 이거까지는. 영아 혹은 유아를 동반한 그 사람들도 일상생활에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네. 사람은 우리가 전부 교통약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은 교통약자라고 했을 때 저뿐만 아닐 거예요.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고령, 그렇죠. 어르신들, 네. 그다음에 장애인들 네. 정도까지 임산부는 당연히 버스 타면 지하철 타면 있으니까 비껴줘야 되는 맞아요. 뭐 네. 이 정도. 근데 영유아 안고 데리고 타는 사람은 누구나 누구나 불문하고. 맞습니다. 네. 이것도 그것은 새롭게 이제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네. 우리가 다 뭐 일반 명칭으로 통칭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민식이법을 통해서 교통문화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폭넓게 어떤 교통 안전에 관한 거, 우리 그 네. 운전 그 문화에 관한 거 네. 이런 거에 가서까지 전부 확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도로와 교통에서는
어린이만 약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민식이법이 하도 이제 머릿속에 맞아요. 생각이 되니까 어린이. 무조건 그 도로에서 보호해야 되는 건 어린이만 그렇죠. 아니냐 이러는데 어린이는 당연하고 당연하고. 그에 준하는 그 어르신이나 뭐 장애인 이런 사람도 함께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장애인 그 복지법에서 네. 보면요 거기도 정의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 뭐죠 이 그 어떤 신체적인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뿐만 네. 아니고 정신적 장애, 정신적 예. 장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을 하거나 네. 사회생활을 할 때 이제 상당히 이제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장애인의 네. 그 보호 범주에 넣죠. 예, 그러니까 교통 약자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러한 분들이 속해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단어가 이동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동편에 대해서 들려주시죠. 그 이동편이라고 하는 건 글자 그대로 이제 사람이 이제 일정한 지점에서 일정한 지점으로 옮겨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여기서 말하는 이동편의는 이동편의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뭐 휠체어를 탑승하는 그 설비라든가 네네. 또 뭐 장애인용 무슨 승강기라든가 또 장애인용 뭐 보도 그다음에 뭐죠 임산부가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 시설까지 다 포함된 좀 폭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통 약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교통수단 거기에는 뭐 여객 시설이나 도로를 네. 뭐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설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좀 폭넓은 개념으로 이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중지법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린이 보호 구역이 있듯이 네네네. 교통 약자를 위한 보호 구역이 법으로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 새롭게 처음 하셨죠. 새로 왔어요. 네. 그게 법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문화시설 정도, 모유수유나 뭐 이런 것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동을 할 때 다 네. 필요한 거고 그렇군요. 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네. 다 여기에서 다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교통약자법에서는 지자체 네네. 장들에게 그 증진 계획을 수립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교통사업자라든가 승무원들한테는 항상 그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그래서 그것까지 의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 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을 정해서 보행 우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고요. 네, 보행우선. 네, 그래갖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그 보호구역에서 일방통행 많이 보시죠. 네네. 네, 그것도 그런 종류의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운행 속도를 그 도로의 크기에 따라서 달리 정하는 거, 그것도 네. 거기에 마찬가지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식이법에서도 항상 문제가 됐던 그 주정차 금지구역, 네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교통약자법에서도 그걸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변호사님과 방송을 하면서 새록새록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무심코 그냥 당연히 내가 운전면허증이 있고 차가 있으니까 거리에 달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우선이구나. 그렇죠. 법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네, 그래서 다시 그렇습니다. 한번 국가가 또 사회가 약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참 맞습니다. 행복한 나라가 또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법이 있는 것도 또 사람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죠.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지키고 또 우리 보행자가 그 법을 알고 네. 또 운전자가 그 법을 지키고 그렇죠. 했을 때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이 교통 약자의 한 부분이자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그 어린이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그런 법들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으로 네. 이게 활용될 것 같습니다. 네,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부터 그렇죠. 맞습니다. 책임을 지고 열심히 네. 또 운전 또 법규를 준수해야죠.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그 민식이법이 이제 3월 25일 날 네. 처음 시행되고 나서는 운전자들이 진짜 사실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맞아요. 마치 내가 금방이라도 네. 무슨 가해자로 될까봐. 맞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민식이법에 딱 맞는 그 가해자 사례가 언론에 나온 건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크고 작은 사고들은 있어서 지금 이제 경찰청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이제 살펴보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우선은 그 민식이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우선 이제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그 속도를 잘 지키고 네. 그렇죠?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그렇죠.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어느 지역에서는 쌩쌩 달리는 네. 차가 뭐 하루에 뭐 280건 제가 어디 대라고는 얘기 안 네, 할게요. 280건이 하루에 적발이 됐다 그러고 세상에. 그런가 하면 또 어디 지역에서는 뭐 작년 4월보다 네. 금년 4월에는 오히려 한 20% 정도 위험자가 줄었다 이런 기사도 오.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막론하고 아직까지도 제일 안 지켜지는 것은 이제 불법 주정차.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주차 공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방 일은 봐야 되겠고 하니까 이제 세워놓고 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또 이 민식이법에 그 제재를 받는 그렇죠. 그런 촉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 사람이 있고 자전거가 있고 오토바이가 있고 네. 차가 있어요. 뭐 그 이상의 뭐 열차, 뭐 비행기 이런 거 빼고 순서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차는 이렇듯 무조건 자전거나 오토바이. 사람은 물론이고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는 무조건 일단은 일시정지하자. 일시정지하자. 속도를 늦추거나. 네. 그다음에 자전거, 또 오토바이. 예. 물론 이제 차도 또 조심을 해야 되지만 사람을 보면 일단은 쓰자. 맞아요. 이게 좀 우리 운전 습관에 네.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빠르니까 쌩 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지만 네. 한 걸음 한 템포만 늦춰서 그렇죠? 그것만 우리가 주의한다면 우리 운전으로 인한 사고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이 방송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교통문화를 하셨죠?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음. 궁금했던 또 시청자들이 궁금했던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대해서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눠서 너무 좋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민식이법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는 거 함께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